안녕하세요. 저는 아빠가 주르륵에 이어서 고래 뱃속에서 엄마가 화르륵이라는 책을 내게 된 화가 좀 많은 엄마이자 그림책 작가인 홍주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화르륵이라는 책은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은 귀여운 아이와 고양이는 절대 안 된다는 화가 좀 많은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화를 참고 참다가 화르륵 불타게 되고 고양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양이로 변한 엄마를 돌보면서 이 돌봄의 입장이 바뀌게 되고, 그럼으로써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화르륵이라는 책은 여기 아이가 유치원 가는 길에 귀여운 고양이를 만나게 돼서 엄마가 안 된다고 하죠. 그 뒤로 굉장히 계속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이렇게 떼를 부립니다. 이렇게 떼 부리는 장면이라거나 홀딱 벗고 도망가는 장면, 이런 거 다 저의 딸의 실제 이야기고요. 이렇게 드러누워서 떼를 부리는 장면도 엄마의 화가 이게 점점 고조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내려와서 놀자고 하지만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엄마는 자기 말만 한다면서 이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난 엄마가 이런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듯이 불이 붙어서 새까만 고양이가 돼버립니다. 아빠가 주르륵은 목욕을 좋아하는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 아이디어를 얻었었는데, 엄마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바로 제가 화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화르륵이라는 말이 와서 붙었었고, 엄마가 화르륵이라는 이야기가 주르륵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주르륵도 엄마가 화르륵도 결국은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삶의 힘듦 혹은 속상했던 일들이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화르륵은 엄마와 아이의 돌봄의 역할이 바뀌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그 가족의 이야기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주르륵 나왔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영향을 받았던 작품은 없었고, 책 속에 담겨있는 이런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저와 딸의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육아를 하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화르륵 불타서 무언가로 변화해야 한다면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고 없는 청이라는 고양이와 15년을 함께 했었었는데, 고양이의 너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 하지만 굉장히 엉뚱하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새침하고 얄미운 그 모습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로 변한다면 고양이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양가적인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지만 또 말을 너무 안 들을 때는 너무 밉기도 하고, 또 뭔가 엄하게 훈육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떼를 부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을 참아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복잡한 마음이나 혹은 그런 마음의 변화들을 잘 녹여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고양이로 변한 엄마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어떤 그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가장 고민이 됐었습니다. 황당하거나 좀 웃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가 펑펑 울게 돼서 그 눈물에 불이 꺼져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서 저절로 돌아온다거나,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봤지만 좀 재미가 없거나 설정이 과했던 것 같아서 고민을 했었고, 아이들이 보통 울 때 근데 엄마를 찾으면서 울잖아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꼭 엄마를 부르는 게 아니어도 엄마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부르니까 엄마로 돌아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황당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풀리지 않았나 합니다. 저는 책 속에는 귀엽게 고양이로 표현이 됐지만 실제라면 커다란 용이 되어서 불을 시원하게 이렇게 뿜어내고 뒤처리는 신경 쓰지 않고 훨훨 날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화가 너무 많나 봐. 아, 또 그렇지는 않은데 좀 과장되게. 네. 뭐 100% 저의 경험이 담긴 것들인데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제잘거리고 또 우당탕거리는 딸을 키우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대부분의 생각이 아이와 가족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남편과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게 되고 그게 한 권의 그림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편이라 뭔가 속마음을 드러내거나 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육아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제 속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하려고 하고 아이도 마음이 어떤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티격태격 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법을 같이 배워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웃음이 약간 그런 마법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화났던 일도 아이의 웃음으로 좀 녹아내리고 즐거웠던 거는 더 많이 기뻐하게 되는 그런 마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주르륵 녹아버리고 엄마는 화가 나서 뭔가 화르륵 불타서 고양이가 돼버렸는데 아이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이 블럭 쌓는 걸 좋아하잖아요. 레고 블럭 만들거나 그런 블럭 쌓기 놀이를 하다가 이게 와르륵 무너져 내린다면 그래서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 가족이 마음의 모양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너무 화나 보이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또 마냥 귀엽지 않게 좀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마지막 장면은 좀 약간 몰입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스르륵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엄마가 하르륵은 울고 웃으면서 써내려간 아이와 함께 써내려간 육아일기 같습니다. 엄마가 하르륵 속에 나오는 아이의 행동과 또 뒤에 나오는 고양이의 행동 그리고 책을 읽고 있는 어린 독자들의 행동을 좀 연결지어 보고 엄마의 행동, 고양이를 돌보는 아이의 행동 그리고 어른 독자분의 행동을 연결짓고 또 그때의 마음들이 어땠는지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렇게 함께 꼭 안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주르륵 함께 읽으시면 더욱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까지 해보셨어.